안녕하십니까, 박사오입니다. 프랑스의 한 매체는 타이완이 우한 폐렴 대처를 상당히 잘한 만큼 WHO는 타이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프랑스에 유학하고 있는 타이완 학생이 조국을 위해 타이완의 WHO 가입 당위성을 프랑스 의원들에게 설득한 데 따른 성과입니다. 왕젠후이라는 이 여학생은 프랑스, 미국, 일본, 타이완의 정치인들이 타이완의 WHO 가입을 촉구해야 한다는 운동을 벌였는데 벌써 230명의 의원들이 연대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이 학생은 타이완의 역량이 가장 빛나고 있는 차제에 WHO는 물론이고 유엔에도 진출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타이완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내야 한다는 이 유학생의 청원은 4월 3일부터 시작돼 5월 15일까지 계속됩니다. 세계를 돕는 타이완의 역량에 타이완에 거주하는 한 폴란드인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2,400만 인구의 작은 섬나라 타이완이 마스크 수입국에서 매일 1,300만 개 마스크 생산을 하는 세계 제2위의 마스크 생산국이 됐는지 경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타이완은 국제사회가 갈목상대할 좋은 기회를 잡았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한다. 전 국민의 노력으로 우한 폐렴을 통제한 것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이 폴란드 여성은 자신이 직접 타이완 의료기술의 탁월함을 경험해봐서 안다면서 이제 타이완은 그 진가를 세계에 과시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의 능력을 못 본 채 하는 조직도 있다. 하지만 타이완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충분히 능력이 있으며 다른 나라를 도울 역량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세계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을 때 정치적인 요소는 내려놔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한 나라가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진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차잉원 총통은 타이완은 작은 나라지만 이번 방역 과정에서 국가의 실력을 10분 발휘했다고 강요들은 물론이고 방역 물자 생산 라인의 근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마스크 생산량을 매일 체크하면서 일일 생산량 1,000만 개를 돌파했을 때는 페이스북에서 이를 경축했습니다. 현장의 생산 근로자들 한 명 한 명이 방역 전장에 투입된 국가 대표팀이라고 지켜올리면서 그들이 주요로 생산한 마스크에는 메이드 인 타이완이 아로 새겨졌다고 치하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일제히 타이완에 대해 폭발적인 찬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4월 2일 기준으로 확진자 339명에 사망 5명으로 통제하다 뉴질랜드 총리는 공중 집회 등과 관련해 타이완의 모델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도 마찬가지의 찬사를 던졌습니다. 독일 의회에서도 명쾌한 전략과 냉정한 이성으로 위기를 극복한 타이완의 탁월함을 격찬했습니다. 캐나다 의회에서는 타이완의 영문 스펠링까지 읽어가며 타이완을 방역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시켜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아소타로 일본 부총리도 WHO는 Chinese Health Organization이니 CHO로 불러야 한다. 코로나 방역에서 타이완이 가장 잘한다. 내가 타이완을 국가라고 하면 공산당은 타이완을 지역이라 우기면서 나보고 물러나라 할 거라며 익살스럽게 말했습니다. 타이완이 유럽에 700만 장의 마스크를 지원하자 친중 국가인 이태리 의원들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타이완 이태리 우호협회 마르코 자케라 의원은 타이완은 먼 나라지만 이번 지원으로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친근감을 느끼며 타이완 카톨릭을 비롯한 기부자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알레산드로 파고노 의원과 루치오 말란 의원도 타이완이 전해준 의료물자에 고맙다고 했습니다. EU 집행위원장 우어줄라 폰 데어 라이언도 타이완의 도움으로 국제연대가 강화돼 전염병 퇴치에 힘을 얻게 됐다고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EU의 타이완 대표처 대표도 소셜미디어에 타이완 헬프스란 해시태그가 새로운 유행이 되고 있다면서 기뻐했습니다. 벨기에 대표처는 스머프와 마스크 사진으로 차잉원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영국도 타이완의 세심한 의료용품 지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네덜란드는 국가 상징색의 마스크 사진으로 감사를 표했고 폴란드,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크리스텐슨 주 타이완 미국 대표는 타이완 방역지휘센터를 방문해 전수중 위생부장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타이완의 의료 물품은 미국 각지의 일선 방역요원들에게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된 우정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표현했는데 이는 미 국무부의 입장과 동일합니다. 타이완의 방역 노력에 대해 비난하는 이는 중국 공산당 그리고 친중 성향의 국민당과 사업가들입니다. 중국에 있던 기업인들과 교민들을 전 세계로 귀국시켰을 때의 일입니다. 정부의 노력에 감사하는 이가 있는 반면에 귀국 후 격리돼 죄수 취급을 받았다. 음식이 형편없다. 나가서 맛있는 요리를 먹고 싶다면서 정부를 비난하는 친중 성향의 사업가도 있었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통닭에 6가지 요리가 갖춰진 도시락을 무료로 제공받았는데도 중국 내 반타이완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전세기를 띄우고 격리 기간 중에 정성스러운 도시락도 제공하는데 호의를 권리로 착각한 겁니다. 타이완을 모욕한 영국인 여성 관광객과 이 여성의 말만 믿고 오보를 낸 BBC를 유창한 영어로 성토했던 옌따이 TV의 짱야친 앵커는 2월에도 이 사업가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짱야친 앵커는 전세기 귀국을 모든 국민들이 잠을 설쳐가며 지켜봤다. 격리가 감옥 같고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면 사업을 하던 중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박쥐고기나 먹으라고 일갈했습니다. 당시 1차 귀국 전세기에는 친중파 사업가와 중국의 농간으로 혈우병 환자도 탑승 명단에서 누락돼 타이완인들이 분노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우한 배련 발발 초기 있었던 놀라운 사실도 최근 폭로됐습니다. 중국의 장의업자가 현재 타이완 사업가를 통해 타이완의 대형 장의업자에게 대량의 시신포들 주문을 타진했습니다. 10만 개, 15만 개, 심지어는 20만 개의 시신포대를 주문할 테니 맞춰줄 수 있느냐는 거였습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 장의업자는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하나? 너무 양이 많아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남아에서 쓰나미가 났을 때나 필요한 양이라면서 어리둥절했다는 경험담을 장의업자가 최근 TV에서 털어놨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